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송준호 교수입니다. 저는 그 내과 전문의이고 신장학 분야의 분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신장병이나 또는 투석을 하시는 그런 환우분들께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이 좋아지는 운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은 피로와 탈수를 일으키고 자칫하면 혈압을 올려서 신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활동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병 환우분들은 그 심장병이나 뇌졸중, 또 당뇨병, 암, 치매,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그런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만 관리하면 신장병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첫째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상태를 개선합니다.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가고 장을 보고 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셋째로는 근육은 혈당과 지방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면 당뇨를 예방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을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주지 않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삶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신장병 환우들과 신장장애인들은 반드시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너무 강렬하게 운동하는 것,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나 장기간의 등산이나 철인 3종 경기 같은 그런 강력한 운동은 몸에 해롭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치의와 운동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계획할 때는 다음 4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심부전증의 진행 상태나 속도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최근 심부전증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변하는 시점이라면 잠시 운동을 자제하고 주치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건체중이 잘 조절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다른 건강 문제가 잘 조절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혈압과 혈당과 혈심증 같은 그런 심장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의사가 운동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확인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둘째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체중은 이제 투석을 하는 분들께서 숨이 차지 않고 몸에 과체중, 수분이 과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체중을 건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석을 끝내고 나서 가장 환자분이 편안한 그런 체중이 건체중입니다. 네, 운동은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걷고 달리고 또 땀을 흘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혈관의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심혈관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로는 근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입니다.
역기나 아령 같은 기구를 들고 할 수도 있고요. 의자나 벽에 몸을 버티거나 또는 푸시업이나 스쿼팅 같이 맨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힘을 주고 또 무게를 싣고 하기 때문에 저항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몸의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각각 필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운동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조심해서 계획을 잘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반면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면 좋은 그런 간편한 운동입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걷거나 달리거나 또 자전거, 수영 같은 그런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지만 혈압과 당이 잘 조절되고 또 혈액순환,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빨리 걷거나 달리기, 또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뭐든지 무리가 가지 않고 재미만 있으면 다 좋습니다. 대신에 모든 운동은 약간 10분 동안 가볍게 걷기나 체조로 워밍업을 해야 되고요. 그 후에는 땀이 나게 운동을 하다가 끝날 무렵에 다시 가볍게 마무리하는 그런 쿨링다운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의 기본 조건은 땀입니다. 그래서 일단 땀이 나지 않으면 이건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땀이 나고 또 맥박수가 오르고 숨이 조금 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에 땀이 약간 배일 정도로 빨리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번 운동에 최소 30분 이상 지속해 주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은데요. 체력에 따라서는 10분씩 한 3번을 한다든지 15분씩 2번을 나눠서 하는 것이 그것도 괜찮은 운동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느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30분을 매주 3일 내지 4일,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꼴로 해주면 운동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이상 하는 것도 성취감은 좋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는 득이 되지만 그 심폐기 운동 효과가 특별히 더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 기구를 사용해도 좋고요. 집에서 아령 같은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의자나 벽에 몸을 기대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무게나 자세를 이용한 저항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장병 환우분들이나 신장장애인분들은 특히 그 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을 하거나 또 어떤 직업을 찾는다든지 일상생활을 재밌게 보낸다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근력 운동으로 기구를 밀고 당기거나 몸에 힘을 가하는 저항 운동, 이런 운동들은 천천히 10번 내지는 14번 정도 반복해서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반복해서 하는 그런 2-3번 세션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내지는 한 3번 정도 하는 것이 역시 좋습니다. 힘을 줄 때는 숨을 내쉬면서 힘을 줘야 흉곽이나 머리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신의 다리의 큰 근육들이나 중심 코어 근육들은 걷고 또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서 프랭크나 스쿼팅 같은 그런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근육통을 느끼거나 며칠 동안 알이 배겨서 힘들 정도로 하는 것도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혈액투석을 해서 동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운동할 때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동정맥류가 있는 쪽의 악력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은 혈류 증가에 많이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연한 몸을 가지면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요령이 있는데 자세를 20초 동안 유지를 하고 마지막 10초는 조금 더 느려보고요. 그때 긴장감은 이제 느껴지지만
통증은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투석하는 동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 할 때 혹시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 조금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의 경우 그 운동 효과가 한 48시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하루 정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최소한 30분 이상 지속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체력에 따라서는 처음에 10분 또는 15분 정도를 나누어서 반복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다고 해서 더 효과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몸의 상태를 피로하게 만들고 골격을 마모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는 일주일에 30분씩 2번 정도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긴 하지만 시간이나 체력이 딸릴 경우에는 둘을 교대로 하루 걸러서 이 날짜를 교차를 해서 번갈아 가며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운동은 그 등에 땀이 배일 정도가 가벼운 운동이라고 하고요. 숨이 조금 차고 심장이 뛰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중간 정도의 강도라고 하고, 또 숨이 차고 심장이 뛰어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가 고강도 운동입니다. 저희 그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장애인 환자분들께는 그런 강한 강도의 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욕심을 내지 말고 중간 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채워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의 운동을 해서 150분을 채우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운동이 쉽지 않으시다 하면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50분 정도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만둘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는 안 좋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운동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서 신체가 적응하고 활력을 갖추어 가도록 갖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하루 중에 아주 더운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기가 좋고요. 햇볕이 아주 센 시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1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을 하시고요. 또 자기 1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보류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 또는 숨이 많이 가쁠 때, 특히 그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또는 심박수가 불규칙하고 아주 빨라질 때, 또 배가 아프거나 근육에 지가 났을 때, 이런 경우는 일단 운동을 멈추시는 게 정확하게 몸에 좋고요. 현기증이 나거나 어지러울 때도 운동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투석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거나 약을 복용하는 방식이 변경이 된 경우에도 운동하는 시간이나 또 날짜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와 중단할 때를 알고 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아마 생명을 구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어떤 음식이 좋으냐 또는 어떤 음식이 안 좋으냐라고 많은 질문을 받는데, 어떤 음식이 안 좋다라는 말은 하기가 쉬운데 어떤 음식이 좋다라는 말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병의 단계마다 다 다르고, 또 초기 단계, 또 중기, 후기 단계 투석하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장 질환이 있는 초기 단계 환자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나 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기나 후기 또는 투석을 한 분들은 충분히 식사를 잘 하시고 또 단백질도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 신장 질환이 심해져서 칼륨이라는 것이 높은 분들은 칼륨이 많이 섭취되어 있는 그런 야채나 과일을 조금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몸의 소실이 가장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드시 음식 문제는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잘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은 진통제, 어디서 구한지는 모르는 그런 건강 음식들, 한약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몸을 잘 보살피고 관리를 잘해도 만약에 실수로 잘못 몸에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모든 걸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투약하는 그런 약재들을 잘 조심해서 복용하시고 또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하시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시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장 환우분들이 그 움직이기를 싫어하시고 또 자기가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요, 담배를 피는 거나 과속으로 달리는 것만큼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많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 치매, 우울증 같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장을 좋게 하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신장병을 좋게 해주는 운동은 없습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나 철인 3종 운동 같은 운동에 심취하는 것은 그 일반인들에게도 조차 그 수명을 단축하거나 신체를 마모시키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또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 사이에 균형과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증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움직이고 운동을 해도 피로감을 덜 느끼고 활동을 하는데 훨씬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실내 자전거를 타시고 또 장을 보시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은,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은 한 정거장 먼저 내리신다, 그리고 공원에 항상 나가서 걸어 다니신다, 이런 것들은 아주 몸에 좋고 또 활력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루 30분씩 걸어 보시는 것, 또 컨디션이 좋아지면 조금씩 거리와 속도를 늘려보는 것, 그래서 숨이 약간 가쁘고 심박수가 증가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땅을 잡고 버티는 그런 근력과 균형 운동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장을 보러 가는 거, 또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거,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친구보다 더 오래 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신장병을 가지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를 성심껏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장내과 전문의 송준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